박근혜 정부 5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1년 남았는데 4년을 평가해보면 사실 어때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1년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정말 집중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 4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짧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국정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과연봉제,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에 따른다면 어느 정도 성과, 어느 정도 확정을 줄 수 있습니까? 뭐 그거는 보시는 게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개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1년 동안 꼭 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지난 4년은 비정상의 일상화.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코너링 운전이나 요철 운전은 불가능하고 평지길 운전은 그나마 할 수 있었던지 모르는 그런 정도의 정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남은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꼭 했으면 하는 거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세 차례 질의를 통해서 10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낙하산 인사 완전히 근절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김영란법 때문에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사청탁하는 사람, 인사 지시하는 사람 다 공개하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도 대통령 연설비서관 금융공기업에 낙하산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우조선해양 보면서 산업은행 보면서 CEO 리스크 알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무총리 통해서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총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경련 해산 추진하십시오.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들었고 정경유착의 산실입니다. 이거 해산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단체를 해산하는 게 저희가 외부에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해산할 경우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못한다면 제가 법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정경련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발의해서 일단 공공기관 15개는 정경련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련이 예산 운영에 대해서 국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감사를 받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등 정경련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생각인데 정부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정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총리한테 건의하십시오.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국무전자실입니까? 소신을 갖고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지금 구조조정 실패했죠. 구조조정 진행 중입니다. 부끄러운 4년이죠. 대통령이 안 보입니다. 대통령이 좋은 일에 창조경제 단지 가서 테이프 커팅한 일에 가서는 나서서 웃고 사진 찍고 이렇게 어려운 일에는 커튼 뒤에 숨어서 안 됩니다. 현재 정제팀이 이것을 지휘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남은 1년 일 벌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망해가는 주력산업 상시적 구조조정 전면에 서라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라든지 관련된 회의 때마다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시고요. 총리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산업경쟁력 강화, 강화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전면에 나선다고 서원하고 대통령께서 정말 구조조정의 실제적인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재벌들 수사 많이 했죠. 성과는 없죠. 롯데도 성과는 못 남겼죠. 롯데 임원 중 한 분은 결국 모든 짐을 다 지고 세상과 결별했죠. 사실 그 덕에 정부 여당의 고위 실세들이 덕을 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벌 수사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재벌 혼내기 해갖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하면 진짜 그 재벌 기업에 근무하는 수없이 많은 임직원들이 다 힘듭니다. 저는 재벌 수사를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재벌의 개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무슨 공익자단을 만들어서 몇천억을 기부하거나 사회에 헌납하거나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재벌 길들이기에 불과해요. 재벌 수사는 결국 재벌의 개혁, 경제민주화로 가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뭐 불법 행위나 아니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데서는 정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수사의 문제는 예, 건의하십시오. 예. 제가 판단하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교체기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정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이 정권의 뭐 고유한 권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긴장을 스스로 유발해서 생기는 상황 관리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의 어떤 붕괴를 유도한 듯한 발언, 그래서 긴장을 유도한 듯한 발언, 그 정권 교체기에 책임질 수 없는 발언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 제공을 북한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관리는 상황 관리들이 하되 마치 북한의 어떤 붕괴를 유도한 듯한 발언, 대통령이 심리전단의 전사인 듯한 발언, 정권 교체기 할 일은 아니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국제제 공제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뿐만 아니고 유엔 회원국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전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우선 5가지 얘기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없어져야 한다. 정경련 해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 재벌 개혁을 실질적으로 해나가자. 대통령이 구조조정에 전면에 서 있도록 하자. 북한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긴장시키고 과도하게 긴장을 유발하고 붕괴를 유도한 듯한 발언은 정권 교체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 5가지 우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5가지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